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본부의 이종률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좀 부진한 반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4분기 그리고 이르지만 내년 글로벌 증시 전망을 운영사를 초청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밸류 자산운용의 CIO 장현진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또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또 고객님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저희 글로벌 경제와 또 저희 나라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입니다. 지금 최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 이슈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경기가 정점이다 또는 향후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차트를 주요 지표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실상과는 다르게 좀 더 우려가 증폭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이제 좌측 상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재고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객 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역축이 돼서 좀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걸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파란색 선의 과거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 약 46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10월 말 기준을 보면 약 32 정도라서 고객 재고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재고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고 향후에 판매될 거를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은 향후에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부분과 또 생산이 잘 안 돼서 내가 재고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이 잘 안 된 부분 때문에 내가 고객 재고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측 상단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구글 모빌리티입니다. 지금 이동하고 활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일반인들의 고객들의 일단 활동이나 여가활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다 최고조를 찍고 지금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수요 쪽에서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그럼 이렇게 재고가 낮으냐? 그럼 밑에 차트 두 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중국 주요 발전소 석탄 재고 일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말부터 중국의 이제 발전에 있어서 전력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송전이 제한적으로 됨으로써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이제 석탄 발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석탄 재고가 끊임없이 감소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서 2021년 9월, 10월 이때쯤 되면 결국에는 석탄 재고도 굉장히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발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제일 끝단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놓은 걸 보시면 석탄 재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석탄 생산을 굉장히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발전의 재료 활용이 되게 되면 전력 생산이 과거보다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까지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생산이 잘 안 돼서 재고가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에서 조금씩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옆에 우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요국의 제조업 PMI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생산 기지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에서
옅은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9월달 제조업 PMI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50 이하로 일단 떨어져 있었고요. 다만 10월부터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일단 반증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나라들의 그 분포되어 있는 생산 설비들이 9월보다는 10월 달에 좀 더 많이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공급망 훼손이나 발전 이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9월달, 10월달쯤에 저희들을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주 최악의 국면은 저희가 기록을 했다라고 일단 보고,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기 위한 생산이 향후에 조금씩 개선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부분에 있어서도 정점이나 또 둔화될 우려가 조금씩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국내 경제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기와 또 수출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저희 나라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또는 2년 동의 누적 증가율을 일단 지금 차트에 그려놨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2021년 5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로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나갈수록 증가율 자체는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코로나 시기를 일단 제외하고 2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 그 소매 판매나 여가 활동에 대한 그 움직임은 굉장히 그 점선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회색 음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신규 확진은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보시면 내수 쪽에서도 지금보다는 10월 달보다는 좀 더 나아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저희 수출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저희 경기가 조금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섞여 있는 저희가 시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는 이 역시 우려가 최고조로 찍고 조금씩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일단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수출과 관련된 재미있는 데이터를 밑에 쪽 차트 두 개라서 말씀드리면, 일단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중간에 이제 M-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각 기간 동안의 그 수출이 증가율의 정점을 찍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M-0서부터 그 왼쪽 편으로는 직전, 과거 3년, 또 이후로는 이후 3년 이건데, 이 부분 차트를 보시는 거는 제일 굵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5월 달이 M0에 딱 그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일별 그 수출 금액이 어떻게 향후에 좀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가율보다는 저희들의 수출 절대 금액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 굵은 빨간색 선을 보면 현재 그 수출 증가율은 정점으로 찍었지만 일별 수출 금액 자체는 절대 금액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같은 차트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04년과 2007년, 그다음에 2009년 이렇게 돼 있죠. 2010년 돼 있죠. 네, 2010년. 뒤에 그 위에 빨간색 선 보면은 정점을 찍고 증가율 정점을 찍고 절대 금액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우측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양호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2004년과 2010년 차트를 보시면 0 위쪽에서 지금 1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에 지금 그 연관되어 있는 경기가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저희가 일별 수출 레벨이 일단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피도
그 기업 실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코스피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로는 제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에서 이 붉은색, 빨간색 선이 향후에도 여타 지금 두 기간에 걸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계속 위쪽에서 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엔 코스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관련된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 두 페이지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라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그래프의 제일 끝에 쪽 3개년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2년, 23년도에 현재 저희 나라 기업들의 이익의 추정치입니다. 근데 21년 보면 183억, 그 다음에 22년에 185억. 이게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해에 비해서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크게 점프를 했고,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개연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도 사실은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에 21년 대비해서 이익이 감익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상황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좀 개선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위드 코로나로 또 내수들이 또 소비가 좀 좋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증가할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국가별로 EPS 추이를 보더라도 저희 맨 위쪽에 있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서 굉장히 많이 점프업을 했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서. 다만 그 이후 저희들 그 증가율 자체가 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은 좋은데 저희 나라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뭐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향후 이제 4분기가 지나고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재차 빨간색이 상향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 나라의 증시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일정 부분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향후의 운영 전략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4분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사실은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쪽에 좀 더 치우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년을 놓고 볼 때는 결국엔 내년에 이익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일단 삼아야 될 것 같고, 또한 제일 큰 거는 향후에도 이제 국가별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산업에 이제 모멘텀이 생길 가는 게 큰데, 그 한국이나 또 글로벌하게 이제 각 주요 국가들에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저희들이 취사 선택을 통해서 향후에 어느 산업이 또 어느 섹터가 좀 더 이익 측면이나 성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분석을 끝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무님 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오늘처럼 계속해서 퇴직연금 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